당신 주변에도 있죠. 아무리 오래 알아도 자기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사람. 이상하게 내 얘기는 다 하게 되는데 그 사람 얘기는 하나도 모릅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질문하면 웃으면서 넘기고 깊은 얘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리고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그 느낌. 혹시 그게 당신 얘기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건 성격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당신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도 잘 어울렸고 대화도 잘 했거든요. 근데 5년을 같이 일한 동료들이 민준 씨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거였어요. 고향이 어딘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주말에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민준 씨는 항상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근데 정작 본인 얘기가 나오면 웃으면서 그냥 저는 별거 없어요 하고 넘겼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심리는 노출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게 단순한 내향성이 아니에요. 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내 얘기를 했는데 관심 없으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대부분이 오해합니다.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차갑거나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민준 씨가 딱 이랬어요. 어릴 때 자기 얘기를 했다가 놀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뇌가 기록했어요. 내 얘기를 하면 상처받는다고. 그 기록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반복됩니다. 차갑다고 오해하고 그 오해가 실제로 그 사람을 더 다치게 만드는 패턴이요. 두 번째 심리는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내 얘기를 하면 상대방한테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내 고민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힘들어할 것 같고 내 힘든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고 이게 배려처럼 들리죠? 맞아요. 배려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자기 자신을 지워가는 행동이 되거든요. 심리학에서 자기 소거라고 부르는 패턴인데 상대방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없애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나를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오래 알고 지냈는데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 외로움이 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들고 있거든요. 민준 씨가 딱 이랬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바빴거든요. 힘들다고 말하면은 부모님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항상 혼자 해결했어요. 그게 습관이 됐거든요. 어른이 돼서도 내 얘기를 하는 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심리가 가장 핵심인데 어릴 때 형성된 애착 유형 때문입니다.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가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 감정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험이 반복되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았거나 감정을 표현했는데 무시당했거나 울면 약하다는 말을 들었거나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뇌가 학습해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안 하는 패턴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뇌가 자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민준 씨가 상담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이거였어요. 자기 얘기를 못하는 게 성격이 아니라 어릴 때 형성된 패턴이라는 걸. 그리고 그 패턴은 바꿀 수 있다는 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게 타고난 게 아니에요. 학습된 거고 다시 학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작은 거부터 공개하는 겁니다. 갑자기 깊은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주말에 뭐 했는지 이런 작은 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작은 것을 공개했는데 상대방이 잘 반응해줬어요. 그럼 다음엔 조금 더 큰 것을 공개할 수 있어요. 이게 반복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안전한 사람 딱 한 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열리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은 사람한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짐이 된다는 생각에 반박하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하면은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들 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힘든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게 부담스러운가? 아마 아닐 거예요. 오히려 믿고 얘기해줬다는 게 고마울 거거든요. 당신이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게 부담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거든요.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건 차가운 게 아니에요. 노출에 대한 공포가 있고 짐이 되기 싫고 어릴 때 형성된 패턴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타고난 게 아닙니다.
학습된 거고 다시 학습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같습니다. 5년 뒤에도 똑같이 아무도 나를 모르는 외로움이 반복될 거거든요. 오늘 하나라도 바꾸면은 달라집니다. 오늘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작은 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점심 맛있었어. 요즘 이게 재밌어.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거거든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당신은 자기 얘기를 잘 하는 편인가요? 잘 못하는 편인가요? 그리고 못한다면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어떤 이유가 가장 와닿았는지 그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한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될 거거든요.